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네, 보니까. 얼굴이 막 다들 막 좋아요, 얼굴이. 공부는 뭐 전혀 안 하나 봐. 9월달, 10월달 있는데 이런 상태면은, 얼굴이 이런 상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좀 힘들었습니까? 저번 주에 자, 오늘도 힘들 거예요. 오늘도.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318페이지입니까? 318페이지 보면 거기 제목이 하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9문제가 나왔어요. 9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원래 한번 5문제 아니면 6문제가 나올 건데 9문제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지. 자, 9문제 나왔을 때 한 몇 문제 정도 맞춰줘야 됩니까? 9문제 다 그거는 무리입니다. 그건 안 되고 9문제 중에서 한 4개 아니면 5개는 맞춰줘야 돼요. 적어도. 최소 4개 아니면 5개는 맞춰줘야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1개 받았다. 그럼 힘듭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부는 이제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양을 공부를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틀리라고 좀 내는 문제, 좀 구석에 있는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내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니까 32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네. 여기 이제 법률 이름이죠. 법 제목입니다. 여기다 등이 있습니까?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트가 3가지 파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두 번째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입 등에 관한 특례,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는 3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고, 외국인 특례에서 1문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3문제가 단독으로 나왔고 종합해가지고 이제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9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되겠죠, 여기까지? 예. 자, 제가 판말을 했단 말이에요. 판말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파마입니다. 두 번째 파마. 앞으로 파마를 2번 더 하면 시험 치러 갑니다. 아시겠죠? 6개월밖에 안 남았던 뜻이에요, 이제.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 파마하니까 7월달에 한번 할 거예요. 7월달에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 치러 가야 돼. 네? 한 6개월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어. 자, 지금처럼 여러분 하시면 돼. 지금처럼 끝까지 하시면 돼. 10월달까지. 지금처럼.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부동산 거래 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신고 의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니까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지요. 네, 뭐에 대해서 신고합니까? 부동산. 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등이 붙는데 이 등이 뭐냐 하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대상 물건은 부동산 등이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모든 계약에 대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그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신고합니까? 신고합니까? 말을 하세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틀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뭐라 하는데? 내가 뭐라 합니다.
다시 할게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합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셔야 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사항이 있겠습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부터 해가지고 일정한 신고사항이 있어요. 이 신고사항을 작성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서 신고합니까? 부동산 등이 소재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여기로 가가지고 신고하는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공동으로 신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신고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죠, 의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럼 여기에서 공동신고니까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뭘 공동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둘이 다? 아니죠. 같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야. 정확하게 하세요. 서명하지 말고 또. 서명? 정확하게 중간에 빠졌잖아.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 아니고 밋이 아니에요. 밋인지 또한지 모르셨죠 방금. 그래서 서명 날인 한 거지. 자, 이 또는이에요. 여기다 또는이에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되겠습니까? 헷갈려 하시던데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헷갈린다고. 헷갈릴 거 없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다른 건 다 서명 또는 날인 보시면 돼. 여기 서명 또는 날인이 여기서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얘도 시험 문제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공동 제출해야 된다가 같이 가는 거거든. 공동 제출. 자, 알았다는 뜻이겠죠. 자, 공동 제출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잖아요. 계약 체결일인데 여기에 뭐라 나오냐면 잔금 납부일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등기 완료일 이렇게 나와. 틀렸죠? 30일을 또 뭘로 바꿉니까? 60일로 바꿔. 자, 60일로 바뀐, 원래 60일이었어요, 원래 60일이었거든. 바뀐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2년 됐을 거예요. 2, 3년 됐을 거예요. 60일로 공부한 적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60일로 공부하신 분. 한 2, 3년 됐어요. 없죠? 다행이다. 자, 처음에 60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막 좀 헷갈려요. 처음에 공부했을 때가 입력이 60일 됐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되거든, 머릿속에서. 다행이다. 여러분들 전부 다 30일밖에 못 보니까, 그죠? 30일. 걱정할 것도 없네, 이거는 뭐.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로 가야 된다고. 부동산이 이제 강남구에 있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강남구청 가야 돼요. 서울 강남구 가야 돼요. 해운대구 있으면 해운대구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시군구를 뭐라 부릅니까? 신고관청이라 불러요, 여기를. 등록관청이라 안 부르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신고관청이라 부른다. 신고관청.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시 있죠, 시. 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양산시, 김해시 이런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특도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특시가 들어가요.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등록관청 할 때도 시군구 나왔잖아. 등록관청 할 때 시는 특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신고관청 할 때 요 시에는 특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 물어봤었어요, 이거를. 특시를 물어본 게 아니고 특도행정시를 물어봤어요. 여기 특도행정시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물어본다 이 말이지. 공동제출 물어보죠. 요 시 물어보죠. 다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거래 당사자가 그러면 매매 계약이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입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다. 이 거래 당사자죠.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 등도 똑같이 계약 체결했을 때 똑같이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외국인 등도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이 말은 일방이 뭘 안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서명 또는 날을 안 해준다고요. 일방이. 누가 보통 안 해주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모른다고. 보통 매수인이 안 해주겠지. 매수인이 취득세를 내잖아. 취득세. 취득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 좀 거래 금액을 낮게 좀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안 해주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를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고를 못하게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일방이, 그 다음에 이제 일방이 누구예요? 국가 등이다. 네, 국가하고 내하고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국가가 신고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그럼 나는? 나는 대충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국가가 다 하는 거. 국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에 단독 제출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누가 중개한 겁니까? 매매 계약을 기업이 중개했네. 매매 계약을 기업이 중개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매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돼. 기업이 중개했다 이 말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기업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기업이 신고 의무자예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은 할 필요도 없다. 기업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동중개 됩니까? 공동중개. 공동중개라면 무슨 신고? 공동신고지 뭐.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인정거리지 말고 뭘 공동으로 하자? 서명 또는 날인. 그죠? 여기 확실히 알아두셔야 확실하게.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하고 국가와의 거래를 직거래한 게 아니고 내하고 국가와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내하고 국가와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내하고 국가하고 기업 중에서 누가 신고해야 돼? 누구? 나는 아니죠. 나는 최소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까 아이가.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다고. 그럼 누가 신고해? 국가. 아무래도 국가가 들어있으니까 아닙니다. 뭐 국가 들어있다고 무슨 국가자 아니고 이게 법적 마인드인데 내하고 국가하고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잖아요. 보세요. 기업이 중개했잖아요. 기업이 중개했기 때문에 기업이 신고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무리 국가라도. 그러니까 단서가 없어. 여기서 국가가 기업이 중개했을 때 기업이 신고해야 되는데 단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신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업이 중개면 내가 아무리 국가라도 기업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잘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네.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 모르는 것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단독으로 시험 나오는 거. 신고 대상 계약. 신고 대상 계약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 일단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인데 이 신고 대상 계약이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죠. 두 번째는 이제 8가지 법이 나와. 8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딱 지문에 나왔을 때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첫 번째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이걸 건분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공특법이라고 그래요. 공특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알죠? 도시개발법 알죠? 도계법.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알죠? 도주법. 그 다음에 제목이 좀 길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이거 줄이면 이제 소주 특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산개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이 있죠. 그다음에 택개법이 있어요. 택지개발 촉진법. 뭐가 없어? 건축법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축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건분법이에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법이 없다는 사실. 자,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무슨 계약? 공급 계약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분양하는 분양 계약이에요. 이거를 최초로 건축주, 시행사 등이 분양하는 계약, 분양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말이고. 세 번째는 요 위 공급 계약 있죠. 위 공급 계약을 통하여, 이 말은 이 법이 다 쓰인다 이 말이에요. 위 공급 계약을 통했으니까 이 법들이 여기 다 쓰인다 이 말이에요. 3번에도. 그럼 다 알아야 돼요. 여기도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여기도 위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이에요.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지. 자,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다. 자, 네 번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도주법에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들어보셨죠? 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입주자 지위의 매매 계약. 이걸 뭐라 합니까? 입주권 전매라고 해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뭐 해보시면 돼요. 입주권 전매. 요 네 가지가 신고 대상인 거지.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분양 계약,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되겠죠? 요거 단독으로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여기 앞에 가보면은 신고 사항이 있습니까? 요거? 예. 공통신고 사항입니다. 공통신고 사항. 자, 6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인적 사항이 신고가 돼야 되겠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자,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 그렇죠.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하고 거기에 보면 중도금 지급일이랑 및 잔금 지급일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종류부터 해가지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거래가 신고죠.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신고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개업이 중개라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개업의 인적사항에다가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있겠죠. 그 사무소의 상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합니다.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개업의 중개일 때만 신고하겠죠. 당사자 직거래일 때는 신고 안 할 거 아니야. 개업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럼 이 공통신고 사항을 좀 암기해야 되죠? 암기법 소개했죠? 암기법? 암기했습니다. 자,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암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가 있어요. 인도 아시죠? 인도 안 가보셨죠? 인도는 잘 안 가잖아. 미국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인도는 잘 안 가게 되더라. 미국은 잘 가는. 자, 인도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인도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게 뭐예요? 인도에는 카레 원래 유명하지. 근데 인도에서는 카레도 유명하지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뭐가 유명했다? 조개가 유명했어요. 인도에 가보면은 집집마다 조개더미가 막 쌓여 있다니까. 많이 쌓여 있는 집은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덜 쌓여 있는 집은 덜 먹었잖아. 그러니까 덜 부유해요. 부의 상징이야 이 조개더미가. 그럼 이 조개를 먹을 때 그럼 어디서 먹어줘야 되는가? 어디서 먹는다? 거실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거실에서. 안방에서 먹었다면 다 흘립니다.
거실에서 먹고 바로바로 버려. 바로바로. 마당에다가 조개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거실, 조개. 이렇게 암기합니다. 되겠죠? 자, 이런 인도에서는 뭐 조개가 유명하니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럼 니 잘났네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 하시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말고 요게 시험 칠 때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난과 동시에 인도에서는 뭐가 유명한 걸로? 카레가 유명한 걸로 가세요. 예? 아시겠죠? 예. 말하지 마실 때. 자,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고. 그럼 이제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먼저 볼 것이 321페이지에 용어 정의가 나오죠. 용어 정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321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의에 보시면 거기에 1호에 보면은 부동사야 돼 있습니까? 부동산은 다시 한 번 더 토지랑 건축물을 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 건축물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 하니까 매수인하고 매도인이죠.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3호 2 이게 뭐냐 하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이것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3호 2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하니까 임대차니까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되겠죠. 여기에 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 4호에 보시면 외국인 등이라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외국인 특례할 때 할 거예요. 외국인 특례할 때. 외국인 특례할 때 할 거니까 요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제3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가지고 자, 어딜 끌 거냐 보니까 밑에 이제 그림 밑에 보면은 박스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언제까지 신고하는가부터 나와 있어.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하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돼 있고 어디로 가서 물건이 소재하니까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라고 보시면 돼. 이걸 가리켜서 신고 관청이라고 하죠.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 직거래라고 돼 있죠.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라는 사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일방이 거부한다,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한다고? 국가 등이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다 돼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같으면 누가 신고하겠어? 개업이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되고 오른쪽 넘어가서 신고 대상 계약인데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첫 번째가 부동산이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매매 계약입니까? 예,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택계법하고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돼 있죠. 이 공급계약을 다른 말로 분양계약이다. 그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밑에 법이 막 나오죠. 1호부터. 자, 첫 번째 건분법이죠. 두 번째가 공특법이죠. 세 번째가 도계법. 네 번째가 도주법. 그 다음에 4호 2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4호 2 이런 거는 늦게 들어간 거예요. 소주 특례라고 하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호가 상계법이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6호가 주택법. 7호가 택지개발 촉진법. 이런 식으로 8가지 법을 기억합니다. 이런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다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에 보니까 위 공급 계약, 앞에서 했던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이 지위의 매매 계약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요거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도주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소주 특례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은요 입주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신고의 방법 및 신고 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일단 신고 사항을 한번 보세요. 공통 신고 사항은 방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공통 신고 사항은 6가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나하고 다를 묶은 거예요. 나랑 다목을 묶어 가지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이렇게 묶은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공통 신고 사항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2호의 그 표 안에 2호 있죠. 2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찾았습니까?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공통신고사항 외에다가 이런 것들도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예외적으로. 이 말은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은 법인이 주택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법인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자, 법인의 현황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의 현황인데 법인의 현황 옆에 가로 안에 보면요.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 당사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은 국가가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 있겠죠. 법인하고 거래할 때. 그죠? 그러면은 신고 안 한다. 이게 법인의 현황을 신고 안 한다고요. 또 한 가지가 거기 제3조의 1항 뭐 2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에서 했던 공급계약, 분양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계약 아니면 분양계약 적어놔야 돼. 신고 대상 계약이 공급계약이다, 분양계약이면 이거 법인의 현황을 신고 안 한다고요. 그 밑에 이거 같은 항 3호에 가목돼 있죠. 가목 이게 뭐냐면 분양권 전매를 말해요. 우리가 신고 대상 계약 중에서 분양권 전매 있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분양권 전매 계약 같으면은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 안 한다고 법인의 현황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법인의 현황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뭘 신고하느냐? 방가로 1번 등기 현황,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등기 현황.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 이 법인하고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의 관계인데 그 거래 상대방이 개인 같으면은 그 개인이 법인의 임원이냐? 뒤에 넘어가 볼게요.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두 번째 줄은 법인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임원과 친족이냐. 그리고 나에 보시면은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 그러면 법인끼리 거래하겠죠. 그럼 두 법인 간에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냐? 아니면 임원과 친족 관계 있냐? 임원과 친족 관계 있냐? 이런 특수관계 여부를 신고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목에 보세요. 나아목에 보면은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주택거래계약할 때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취득 목적이랑 취득 자금인데 요거는 법인이 뭐 할 때만 주택을 매수할 때만 해당하겠죠. 법인이 매수할 때만 취득 목적이 있잖아요. 매도자일 때는 아니겠지. 그래서 매수자라고 적어놨잖아요.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해당한다. 자, 매수자인 경우에는 취득 목적이랑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이랑 그다음 밑에 보면은 방가로 3번에 임대 등 이용 계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금 조달 이용 계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식이 있어요. 법인 신고서라는 서식도 있고 법인이 주택 매수할 때는 자금 조달 이용 입주 계획 이것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방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주택이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내려잖아요. 내가 예금액이다. 자금 조달로 예금액 항목을 적었다.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와 같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를 내야 된다고. 주택이 어디 있을 때?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서류들이 첨부가 되는지를 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3호에 보시면 법인 외의자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 외의자잖아.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지역 관계없어요. 어느 지역인지 간에 일단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이다. 주택 매수한다. 법인 외의자가. 또 자, 금액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이런 총 세 가지죠. 이런 경우에 신고하는데 거기 단서가 있네. 또 가로 안에 매수인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거지.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매수인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아니라면 오른쪽에 마찬가지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인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인데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입주 계획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고 이 주택이 또 마찬가지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4번이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잖아. 방금까지는 주택입니다. 주택이고요. 이번에는 토지입니까? 4호는 토지란 얘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서
금액 이상인 토지 매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해야 되는데 토지 취득 자금 뭐 이용 계획 같은 건데 신고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는 오른쪽에 따로 나와 있어요. 지분 매수는. 그래서 제외라고 적어놨어. 그럼 어떤 경우냐 보세요. 가목에 보시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이 말이죠. 수도권 등에 소재하면 수도권 등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수도권 등이 어딘지.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 얼마? 1억 원 이상이에요. 1억 원 이상. 수도권 등에 소재한다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되고요. 나에 보시면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같으면 6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이란 작성해가지고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신고한다 이 말이지. 자, 오른쪽에 가보세요. 5호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분 매수인데 다음 각 호 토지에 대한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목에 보시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없네. 1억, 아까는 1억이었는데 여기 1억도 없잖아. 그냥 전부 다예요. 지분,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 매수한다. 금액 없어 이거는. 나에 보시면은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인데 얼마래? 실제 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의 토지 매수, 지분 매수예요.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서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면 비고란에 있는데 수도권 등만 한번 볼게요. 여기 쭉 내려가면 있네요. 이게 그 밑에 내려가면 8호 있죠. 8호 있죠. 8호 비고에 보면은 8호에 보면은 수도권 등이라고 있어요. 수도권 등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입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죠. 등에 뭐가 들어갔냐면 광역시, 물론 앞에 인천광역시는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시켰죠. 광역시랑 세종시가 들어가요. 이 등이 세종시하고 광역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합쳐서 수도권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이래 되는 거야. 그게 수도권 등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밑에 좀 복잡하니까. 자, 뒤로 넘어갈게요. 328페이지. 자, 328페이지. 신고 의무자. 자, 신고 의무자인데 여기 신고 방법 및 절차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신고 방법 및 절차. 자, 이 신고 방법 및 절차는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도 조금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절차 신고하는 방법하고 절차는 조금 기억합니다.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당사자 직거래가 있어요. 직거래. 그러면 거래 당사자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되겠다고요? 거래 당사자가 되겠네. 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있죠. 이 서식에다가 아까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둘 다 가는 게 아니고 둘 중에서 당사자 중에 1인 또는 아니면 일방이라고 합니다. 일방 아니면 1인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하죠. 그럼 신고관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하겠죠. 이게 전부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발급. 그럼 신고 필증을 발급받기까지 다른 첨부 서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첨부 서류가 뭐 첨부 서류 첨부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무 첨부 서류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만 작성해가지고 공동으로 거기 서명도를 난해가지고 이것만 갖다 줬잖아. 이것만 갖다 주니까 바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러면 첨부 서류가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뭘 첨부하지 않습니다. 거래 계약서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가잖아. 거래 계약서. 신고서만 냈죠? 그럼 바로 줍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일방이 어떻게 한다고? 일방이 거부하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서명 또는 날을 안 해준다. 그럼 아까 단독 신고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 그러면 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제출해가지고 준다 하면
이거랑 뭔 차이점인데? 그냥 막 혼자서만 해가지고 내쁘지 그냥.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이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첨부해야 돼요. 항상. 일방이 뭘 거부하잖아요. 신고를. 그러면 요거에다가 기본적으로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 해서 이걸 첨부해야 돼. 뭘? 무조건. 다 똑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전부 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독으로 왜 신고하는데 단독 신고 사유서. 서식은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적으면 돼. 단독 신고 사유서. 두 번째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런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원칙은 안 들어갔잖아요. 거부할 때 이런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 자, 대리인 신고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러 가겠죠? 그러면 대리인은 제출하러 갈 때 이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신분증 가져갑니다.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요 신고하러 가는 사람 요 당사자 중 1인 있죠? 이 1인도 신고하청 갈 때 신분증 가져갑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럼 대리인이 자기 신분증 가져갔죠?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거래 당사자에 위임 받았으니까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 필요해요. 요거에다가 두 번째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이런 걸 같이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신고할 때 전자문서에 한 신고 되겠습니까? 전자신고? 됩니다. 서울까지 어떻게 갈 건데? 서울까지 갈 거예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서울까지 못 간다. 전자신고. 아시겠죠?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죠? 그러면 전자신고 된다, 안 된다? 전자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방 신고 거부할 때는 방문 신고만. 대리인 신고도 전화 신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업의 중개네. 개업의 중개, 이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개업의 중개란 말은 다른 말로? 개업의 중개란 말은 다른 말로? 개업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개업이 신고하지. 개업이 어떻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합니까? 공동 중개면 어떡하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해요. 똑같아. 그러면 신고관청에서 뭘 줍니까?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의 대리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개업의 대리인. 개업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소속입니다. 대리인 신고는 소속이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소속만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속이 신고서를 제출하러 갈 때 자기 신분증 가져갑니까? 소속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신고하러 가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개업이 일단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개업이 신고하러 갈 때 전자신고 되겠습니까? 되겠죠. 근데 대리인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소속은 방문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요래 보시고 밑줄 한번 꺼볼게요. 328페이지에 거래 당사자 직거래 시라고 돼 있죠. 그 원칙이 공동신고라고. 자, 거기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 말이에요. 공동신고란 말 자체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 해가지고 일방의 거부시라고 돼 있네. 그래서 기억에 보면은 거래당사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동그라미 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라 했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있죠. A에 보시면 단독 신고 사유서 하고 그다음 B에 보시면 거래계약서 사본 이걸 첨부해서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할 때 제출 서류가 나오는데 자 신고서 제출 신고 제출하겠죠. 그런 다음에 신분증 제시라고 적어놨잖아요. 신분증은 무조건 신고하러 가는 사람 무조건 신분증 다 제시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다시 니은에 보니까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지역 관계없이 6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그러면은 뭘 첨부하라고 다 했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당연히 제시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A가 뭐냐 보니까 세 번째 줄인데 자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경우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작성해? 매수인이 작성하죠. 매수인이 자금 조달해야 되잖아요. 자금 조달 사는 거니까 취득 자금 조달 매도인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하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 가로 안에 있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한청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매수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같이 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동그라미 B에 보면은 근데 이 매수인이 이 신고서와 분리 제출하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난 신고서를 먼저 내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같은 것들 따로 내고 싶다 나중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하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왜? 신고 자체가 30일까지 해야 되니까. 따로 내더라도 30일까지 내야지. 그렇죠? 자, 근데 동그라미 C는 뭐냐 보니까 매수인 이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낸다 이 말이네. 대표적으로 매수인 이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낸다 이 말은 매도인이 낸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매도인이 신고하러 간다 이 말이겠죠? 그럼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가지고 그러면 매수인이요 그 매도인한테 뭘 줘야 되는가 하니까 매수인이 신고하려는 자에게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자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라 돼 있어요. 25일 이내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왜 25일까지 줘야 되겠어? 30일 아니고 25일까지 줘야지 5일 동안 생각해보고 검토해가지고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일이다. 날짜가 틀리죠. 근데 매수인이 이걸 안 주네. 그러면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거를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야 돼요.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이 뭐냐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아까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를 내라고 했죠. 그때 밑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자 자금 조달 항목으로서 밑에 조문에 보면 1호에 보시면 예금액을 적었다 그러면 예금돼 있는 걸 증명해야 되죠. 예금 잔액 증명서라고 보시면 돼. 이건 애우는 게 아니고 항목을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2호에 보시면은 주식 채권을 적었다 그러면 주식거래 내역서 또는 예금 잔액 증명서 하고요. 3호에 보시면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아니면 납세 증명서 넘겨보세요. 4호에 보시면은 현금이다 그러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 부동산 처분했죠. 그러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6호에 보시면 대출액이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보증금이다, 임대보증금이다, 임대차 계약서. 8호에 보시면 회사 지원금이다, 사채다, 그 밖에 차입금이다. 빌린 거 있죠? 금전 빌린 사실 확인 서류 해가지고 이런 서류가
자금조달계획 증명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목을 딱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보시면 돼. 자, 됐어요.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들은 앞에서 다 한 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이번에 뭐 일방이 쌍방이 국가 등이면 당연히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겠죠. 거기 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끝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한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신고한다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개업의 중개시라고 적어놨네. 개업의 중개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 보니까 공동중개시면 당연히 공동신고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 마찬가지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를 할 수 있겠네. 그 다른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 단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로 4번에 가보세요.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이게 뭐냐 보니까 대리인 신고입니다. 얘가 대리인 신고죠. 거기 방문 신고에 한하면 돼 있잖아. 대리인 신고는 전화 신고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대리인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다음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박스 안에 들어있죠. 기억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하고요. 니은 거래 당사자 신분증 사보이다. 대리인 신고. 그런데 뒤에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소속이죠. 소속이 신고 대출 대행할 수 있는데 소속은 신분증 보여줘야 됩니까? 소속은 신분증 보여주는데 개업의 위임장이나 개업의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류.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양가로 5번 있죠.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는 보통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이 체결된 때 뭐 한 것으로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신고 방법이 절차. 한 장 넘겨보세요. 334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자, 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출한다 이 말이죠.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다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유의사항이 하나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작성 방법 되어 있죠. 이 작성 방법이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 물어봅니다. 막 물어봤다 돼 있죠. 거기 33에도 물어봤네. 자, 중요한 것만 한번 밑줄 꺼볼게요.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그럴 수 있죠.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주소란에 매도인 매수인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래. 100분의 20이냐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국적 당연히 표시해야 돼. 국적은 반드시 표시해. 외국인이면. 근데 특히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죠. 그 옆에. 매수하면은 매수 용도를 체크해야 돼요. 매수 용도를.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매수 용도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법인신고서 등 난이 있는데 이 법인신고서는 아까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 뭐 작성하는 거예요. 이 법인신고서, 법인의 현황 같은 거, 특수관계 여부 같은 거. 그러면 이 법인신고서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법인신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 뭐 입주계획이라든지 단독신고 사유서라든지 이런 서류들 다 포함해가지고 법인신고서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을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때 거기 보면 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건지 이거를 아니면은 그 밑에 별도로 제출할 건지 아니면 뭐 해당 없는지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가지.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4번 볼게요. 4번 동그라미 5번이죠. 공급계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6번에 동그라미 7이 있죠. 6번. 이거 잘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적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요 연면적을 적습니다. 서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잘 물어보는 거고. 자, 오른쪽에 7, 동그라미 8이죠. 물건별 거래 가격, 요거는 물건별이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계약, 그 다음에 전매계약, 두 가지 있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요 세 가지 계약에 대해서는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요 세 가지 계약에 대해서는. 자, 8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9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거래 가격, 총이니까 전체 거래 가격이 되겠죠. 가로 안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그러면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합계 금액. 마지막에 이제 거의 9번, 동그라미 10번이죠. 종전부동산란은 종전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겠죠. 종전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니까 입주권 매매입니다. 입주권 매매. 분양권 전매가 아니고. 자, 한 장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335페이지에 보면 유의사항 있죠. 유의사항 제일 밑에. 유의사항 제일 밑에 보면은 5번에서 5번. 자, 요것도 잘 물어봅니다. 또 아까 했던 건데 신고 대상, 거래 대상 종류가 네 가지인데 자, 그 중에서 공급계약, 분양계약 같은 말이죠. 또는 전매계약 두 가지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합치면 총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계약에 대해서는 그 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 뭐에다가 거기에 보면 물건별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적고 그 외에 거래 대상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는다. 그럼 그 외에 거래 대상은 뭡니까? 그 외에 거래 대상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가세가 제외된 거 적고 이 세 가지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 적는다고요. 되겠죠? 그 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냐 제외되냐 헷갈려요 막. 자, 넘어갔어. 338페이지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이 있네. 주택 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입니다. 요거 한 자리 넘겨보니까 법인신고서. 얘가 아까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 제출하는 법인신고서잖아요. 왼쪽편에 잠깐 보시면은 법인 등기 현황이 있고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막 기재하게 돼 있죠. 법인신고서. 이걸 줄여가지고 법인신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됐네, 그죠? 그 다음에 신고내용 조사. 신고내용 조사부터는 좀 쉬었다 볼게요.